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절세의 시작, 알면 득, 모르면 독, 똑똑한 상속, 현명한 상속, 제9강, 상속이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말이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왔고요.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적등본에 등재가 되겠죠. 사망한 사실이.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파악하는 이유는요, 상속인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 및 부동산 재산, 기타 재산들을 전부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부 시군구청 부동산 정보과를 통해서 금융 및 부동산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상속재산을 평가 분석하거든요.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비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의 상속재산, 두 번째는 추정 상속재산, 세 번째는 간주 상속재산, 네 번째는 기증여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처분했거나 인출했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했거나 인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증빙을 못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험금이나 퇴직금이나 신탁금을 말하고요. 증여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한테는 10년 이내에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석할 때는 혼자 하기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순서에 맞춰서 재산을 분할합니다. 첫 번째는 유언에 의해서 지정 분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100% 동의한 상태에서 재산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협의 분할마저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 분할에 의해서 각자 법정 상속 지분에 맞춰서 재산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받으면요, 자기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중에서 등기를 요하는 것들,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같은 경우 등기를 만약에 요한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을 명의 이전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요, 사망한 달의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이 전부 다 비거주자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시면서요,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하겠죠. 상속세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요,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매년 할부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었을 때는요,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납부도 가능한 물납이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바로 상속세 산출이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 그 다음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의 상속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50억 원이다. 그러면 상속세는요, 20억 4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이 개시되는 달이 있잖아요. 그 달의 말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1, 2, 3, 4,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6개월 말일까지가 바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5월 달 끝냈죠? 6월부터 시작합니다. 6, 7, 8, 9, 10, 11.
그러면 11월 달 말일까지, 11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이 비고주자인 경우에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아니면 29일까지 하면 되겠죠?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 상속세는 한꺼번에 못 내면은요,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할부로 내는 것을 연 단위로 할부로 낸다. 그래서 연부연납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일반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총 6회를 냅니다. 거치 기간은 없고요. 5년간 분할하는데 왜 6회일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한 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5년 동안 한 번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부연납 기간이 있는데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일 때는 3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일 때는 5년 거치 후 20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연부연납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세가 6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간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한다. 그러면 6회니까 그 상속세 원금은 1년에 1억 원씩 내면 되겠습니다. 1회차는 1억 원을 내겠죠? 근데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요,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까지 감안해서 내야 됩니다. 따라서 2회차 때는요, 원금 1억 원 플러스 이자 600만 원, 3회차에는 이자 480만 원, 4회차에는 360만 원, 5회차에는 240만 원, 6회차에는 120만 원의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총 이자는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연부연납 가산 이자율은 연 1.2%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요, 나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1년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50억 원 이하일 때는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일선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조사 상국에서 나오고요.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조사하겠죠? 상속세 사후관리 좀 알아볼까요? 상속세를 내고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상속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이하게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게 숨긴 재산이 아닌가 하고 판단해서 소명하라고 안내가 들어옵니다. 상속세 신고간 주의할 점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요, 그 피상속인이 만약에 입출금 내역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매도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 금융거래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어디서 썼다고. 그걸 못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전 증여 재산, 거기에 대해서는 상속세 합산을 해야 됩니다.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거 합산하고요. 비상속인은 5년 이내 거 합산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1순위 상속인을 말하고 비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 기간은요,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일 때는 1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일 때는요,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포탈 하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도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고의적인 경우에는 40%를 부과합니다. 즉,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1억 원이다. 근데 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고의적이다. 그러면 40%인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더 낸다는 소리고요. 단순 무신고일 때는 20%, 2천만 원이 되겠죠. 단순 과소신고인 경우는 10%, 1천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납부지연 가산세율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미납세에게 하루에 0.025%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365일로 기준으로 따진다면 연 9.125%가 되다 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혹시라도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율이 좀 있거든요.
따라서 잘 보겠습니다. 법정 신고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내가 신고를 자진해서 했다. 그러면 50%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고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일 때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때는 20%를 감면해 주니까 이 제도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